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또 우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대구 경북은 통합이 되고 대전 충남은 통합이 안 되는 방향으로 네. 귀착이 되나 싶은 생각이 지금 드는데 그렇다고 당 대변인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저도 뭐 이제 당에서는 해야 된다라는 왜냐면 박범계 의원님도 지금 나오셔서 네. 머리까지 삭발할 정도로 일단 그 결기를 보여주고 계신데 네. 아마 정치권의 분석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호남 통합과 이제 대구 경북 통합은 각각 어쨌든 두 석이 하나로 해도 우리가 좀 이긴다라고 네. 하는데 이 충남 대전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아닙니까?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그럼 본인들이 하자고 했다가 지금 이게 통합이 되면 본인들이 이기기는 좀 어렵다는 어떤 정치적 셈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 뭐 흐름과 지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그리고 충남 대전의 시민들이 앞서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먼저 작동하고 있는 게 지금의 국민의힘이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막 주호영 의원이 뭐 누가 반대한 거냐 이러다가 민주당한테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공당이 주호영 의원이 그러셨죠. 네. 대구 경북 통합은 민주당 당론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우왕좌왕 오합지졸 그냥 자기네들 이해타산에 맞으면 우르르 가고 국민이나 유권자분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제가 영남일보의 그 제일 그 일면이 너무 인상 네, 깊었어요. 예, 예. 거의 부고 기사처럼 처리한 거예요. 이 무산이 된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그 네. 직격의 대상의 그 끝에는 국민의힘이 있는 겁니다. 이러면 정치 결사체는 아닌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이해 집단입니다. 이해 단체예요. 이 네, 정도면 이익 그러니까요. 집단. 예. 근데 이해 단체인 것도 맞지만은 그 이해를 추진하는 방식이 음. 무슨 사업을 해서 부가가치를 늘려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국민들 본인들이 대표하고 있는 그 지역민들의 삶을 볼모 잡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뭐 비난에 비난을 더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사실은 장동혁 대표 지역구가 충남 보령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고 이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이렇게 방치하면서 아무런 리더십도 보이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대전시장 이장우 시장이나 또 김태흠 충남지사도 본인들이 통합하자고 노래를 불러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 통합이 가시화되고 광주 전남이 되고 또 TK가 되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네.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정치공학 셈법에 의해서 반대를 한다? 이거 국민들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지금 이 5극 3특 체제의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거는요. 수도권 과밀로 수도권은 망하는 거고 지방은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구 분산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서 그 지역에다가 권한과 조직과 인사와 예산을 아주 정말 예산 폭탄처럼 줘서 어떻게 보면 수도권을 5개로 늘리자는 게 5극 3특 체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골든타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골든타임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자기들 이해관계로 시민들 볼모 잡아서 이번에 무산시킨다? 그럼 대한민국은 4년 동안 더 골병 앓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대전 충남은 행정기관들도 내려가야 되고 저 같은 사람은 앞으로 저도 이제 글을 더 쓸 건데 대법원하고 저는 헌법재판소도 저는 충청도로 내려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충북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중앙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니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네. 이제는 정말 이 대전과 충남도 하나의 어떤 행정복합 도시, 행정도시를 이제 행정 수도화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런 통합의 움직임이 필요하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본인들이 이해관계로 저항을 한다. 그걸 본인들이 말한 것도 안 지킨다. 그러니까요. 이거 정치할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 자기들이 먼저 하자고 했다가 그게 웃긴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딱 말을 진짜. 바꾸고 그때는 이제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너무 그게 좀 완전히 그냥 너무 야비하다 염치가 그랬어요, 없다. 염치가. 야 염치가 없다만 말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금요일에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갔어요. 그렇게 국수가 맛있나 봐요. 서문시장은 아 그거 다 근데 국수를 너무 그렇게 드시던데. 일부러 보란 듯이 먹은 연출이다, 느낌 아니에요? 장동혁 너 먹을 때는 아무도 없었지. 없었지. 나 먹을 때 봐라. 이런 보란 이렇게 듯이. 사람이 많다. 이런 게 인기란다. 이렇게 인기란다. 붙여주는 샐러드 분위기가 삶이란다. 많이 달랐습니다. 서문시장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버스를 대절해서 온 분들은 그 한동훈 위드 훈이? 측도 예. 인정은 하고 있고 네. 그렇지만 다만
당에서 동원했을 땐 장동혁 대표는 음. 차가웠지만 우리는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이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팬덤이 없다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런데 이 본인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오겠다고 나오겠다. 했잖아요. 근데 출마하겠다. 나올 수 있을 것인가의 물음표인 거예요. 음. 대구 경북도 통합되면서 누가 나올 것이냐. 현역 의원이 본선행 티켓을 못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현역도 지사도 있고 이진숙 전 위원장의 선전도 있는 상황에서 자기는 부산과 대구 중에 저울질을 하지만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맞춤형 공천까지 하겠다고 했으니까 음흠. 심지어는 5월 3일까지 후보 사퇴를 안 해가지고 못 나오게 하는 방향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정치 도의상 맞지 않아서 그 선택을 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고 네. 그래도 대구는 못 나오게 할 거다. 그럼 부산 쪽 얘기가 나오는데 네. 부산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있고 예. 지금 주진우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해운대 그렇습니다. 지역인데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는 예. 거잖아요. 뭐 들리는 풍언로는 내부 뭐 여의도 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뭐 괜찮다 네네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음. 아마 출마 채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음. 그 지역을 가려나? 근데 그 지역도 뭔가 한동훈이 나왔을 땐 이길 수 없고 오늘 서정욱 변호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전국 어디에도 대한민국 어디에도 한동훈이 이길 곳은 없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상황을 국민의힘이 네. 이거는 정말 지도부 체제에 어떤 그 근간이 달린 문제로 치환이 돼버렸어요. 그냥 한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한동훈을 가만두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는 그 정치의 신개념 이제 버스 정치를 만들고 있는 거죠. 버스 정치. 예. 네, 막 동원해서 뭐 네. 잠실 체육관도 한번 갔다가 네. 대구 서문시장도 갔다가 어. 늘 이동하는 인구는 2만 명입니다. 어. 전 2만 명으로 봐요. 2만 명.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워싱턴에서 콘서트를 해도 2만 명이 갈 겁니다. 제가 예. 볼 때.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네. 저 서문시장에서 저렇게 할 때 저 서문시장 상인들이 고마워했을까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날 제가 그 생중계 장면을 봤더니 굉장히 위험천만하더라고요. 시장의 골목이 좁은데 네. 하도 그 버스 타고 와가지고 한동훈 대표 옆에 쫓아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상인분들은 아니 이분들이 마치 대구에서 자발적인 지지자들이 와서 네. 응원도 하고 갈 때 뭐 오뎅도 사고 시금치도 사고 막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외지에서 우르르 와가지고 맞아요. 또 반대자도 오고 경찰도 오고 이러니까 이거 영업이 방해되잖아요. 하루가 그냥 장사를 공친 거예요 사실은. 네. 그거 제일 싫어해요. 아니 근데 뭐 한동훈 그 대표 지역에 그렇죠. 싫어하셔요. 근데 근데 별로 그분들이 지지도 안 되는 정치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영업 방해를 하면 네. 그게 좋겠습니까? 그 네. 민심이 그런다고 옵니까? 그리고 저는 하나 더 만약에 한동훈 대표 뭐 좋아요 뭐 그래요 버스가 통했다고 칩시다 뭐 이준석도 됐으니까 나라고 왜 안 돼 뭐 이런 아마 희망 회로를 돌린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뭐 부산의 해운대로 나가든 뭐 서문시장 쪽에 지역구를 나가든 뭐 어디로든 나간다고 칩시다. 그럼 한동훈 대표의 미래는 누군지 아십니까? 이준석 의원보다도 못해요. 이준석 의원은 그래서 나와서 당이라도 만들었잖아요. 물론 그 당도 당세가 지금 약하지만 네. 한동훈 대표는 지금 당도 못 만드는 상황 속에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돼도 지금의 이준석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한동훈의 미래거든요. 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또 뭐 어그로 정치 끌면서 한국 정치를 더 큰 퇴행으로 가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 한동훈 대표는 이 부분을 꼭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출발점이 어디냐. 국민들은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이게 제가 뭐 과거를 또 소환해서 뭐 망신주자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동안 정치인으로서 보여준 게 없잖아요. 네. 그럼 과거의 흐름을 우리가 놓고 보면 윤석열 스텝이었고 또 특수부 수사를 통해 가지고 칼날을 휘둘러서 그 피해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송영길 대표, 노웅래 의원 뭐 등등등 거기다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보고 내란을 진압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어떤 공간을 열어서 정치를 하기에는 전 태생적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역에서도 이러저러한 그 찬반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배신자는 용서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반면 왜 대구에 못 오게 하느냐. 약간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나 뭐 서문시장 행을 둘러싸고 그 이렇게 찬반 양론이 좀 갈리는 뭐 이런 상황의 르포 기사들이 오늘 네. 아침에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를 하고 자기가 잘하겠다고 하면서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신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는 이분이 왜 정치를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정치에 입문한 것도 말 그대로 딱 윤석열의 스텝이었기 때문에 정치 첫
발을 뗀 거예요. 네. 어떤 신념과 이념과 본인의 서사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국민의힘이 어려우니까 나에게 기회가 오겠지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 공학적인 그러면서 지금도 저울질하는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가겠다는 게 그게 무슨 정치인의 출사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왜 정치라고 왜 유권자 선택을 지금 이 국면에서 받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야죠. 근데 그런 건 보이지 않아요. 셀카와 본인의 어떤 팬덤을 등에 업은 그 수준에서 더 한 발짝도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왜 정치를 하는지를 보세요. 본인이 어떻게 보수 재건을 할 건지를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수 재건을 그리고 어떻게 한동훈이 합니까? 윤석열의 그 그림자에 갇혀 있다는 거, 검찰 출신이라는 거, 거칠게 수사해서 피해자들이 있다라는 이 진단 거기에 네.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자기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셀럽의 그냥 그 행보를 걷고 있는다. 제가 유권자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한동훈과 이준석의 그 같은 지점이 있어요. 어떤 그게 거요? 뭐냐면 언론의 주목을 굉장히 중독적으로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언론 중독. 네. 그게 하나가 공통점이고 또 하나는 둘의 공통점이 불리한 주제에 대해서는 절대 답을 안 합니다. 그건 비겁한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 론스타 네. 페이스북 안에 들어가서 혼자 살았잖아요. 며칠 동안. 근데 예를 들어 이번에 송영길 대표 무죄 나왔어요? 그럼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입장을 내야죠. 그건 아니, 또 안 내요. 그 저기 뭡니까 돈 부스럭거리는 소리. 아니, 부스럭 어디 갔어요 지금? 그것도 지금 네, 아무나 과자 봉지 얘기해. 부스럭 어디 갔어요 어디 지금? 갔어요? 부스럭 소리.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답하는 정치인은 절대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질문이라는 거는 침묵을 하더라도 듣고 말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고 제가 이거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대구에 한번 갔다 왔어요. 저 최근에 송영길 대표님 그 북콘서트를 예. 엊그제 대구에 갔다 왔는데 가서 저도 대구에 계신 제 지인분들 민심 좀 들으려고 만나봤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이준석이가 왜 여기서 못 크는 줄 아나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요? 여쭤봤더니 네. 뭐 윤석열 배신 이런 거 아니래요. 지금의 여론은 뭐래요? 허은하 대표 쫓아낸 거. 에? 허은하 대표 쫓아낸 거 있죠? 그게 그분들이 보실 때는 만약에 그것만 없었어도 이준석 의원의 당이 대안으로 뜰 수 있었는데 허은하 대표를 쫓아낼 때 그때 끝났다는 거예요. 싸운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허은하 대표가 그분들은 정치 고관여층. 아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허은하 대표가 늘 배지 있을 때도 옆에 서 있어줬고 소통관 빌려주고 거의 어떻게 보면 함께 해온 사이인데 네. 그걸 하루아침에 그냥 린치해가지고 내보내는 그 모습에서 사람들은 야 저거는 아니다. 정치가 될 수가 없고 그냥 인간의 도리가 안 된다라는 그 배신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고소고발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양자간에. 근데 그걸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인상 깊었고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도 그 네. 배신의 논리로 보자면 뭐 자기는 뭐 탄핵에 찬성했고 뭐 계엄에 반대했으니까 뭐 당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게 국민의힘에 대한 배신이냐 이러면 저는 그건 배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국민에 대한 배신은 그 국민의힘에 대한 배신은 아닌데 저는 국민 전체에 대한 배신자라고 봅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네. 배신자 맞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검찰에 그 소위 말해 권력을 주고 국민을 위한 공복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공복으로서 국민을 배신하고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했으면 이거는 국민들에 대한 입장에서는 배신을 한 게 맞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맨날 나는 배신자 아니에요. 배신자 논리를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배신자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국민 전체에 대해서는 검찰권의 사유화, 검찰 정치의 원팀 이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전 그래서 배신자라고 저는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할 수가 없어요. 배신자의 규정이 좀 다르네. 그러니까 배신을 누구를 배신했냐죠. 네. 제가 장 기자님을 배신했냐, 네. 장윤미 변호사 네. 배신 이거 다르거든요. 다르다. 국민의힘에 대한 배신은 아닐 수 있어요. 네. 그건 이제 과도한 프레임일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국민들이 권한을 위임하고 윤석열이를 세워서 대통령을 만들었을 때는 그 국민들에 대한 배신은 맞죠. 그게 법무부 장관 하면서 많은 탄압적인 표적 수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전히 반성 안 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에 대한 배신자라는 제 규정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하라 이겁니다. 근데 반박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더 하기가 매우 어렵다. 태생적 한계가 그러면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소속으로도 출마도 불가하고 당선도 불가하다. 지금은 예, 그렇게 이쪽 보는 게 맞을 일정 것 정도의 같아요. 이제 버스 정치와 셀럽 정치로 버스 정치. 끝날 거다. 네. 이렇게 전망한 걸로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시대랑 너무 안 맞습니다. 네. 이 버스 정치가.